안녕하세요. 차 마신 남자입니다. 오늘은 리뷰를 좀 해볼 건데요. 사실 이 공간은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아요. 어디냐면 사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제 작업실이에요. 차를 보관하기도 하고 마셔보는 작업실인데, 제가 광주 출장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광주에서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리뷰해야 될 차들과 이것저것 들고 오긴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오늘 리뷰해 볼 차는 오솔록 세작이에요. 요즘 인스타그램 보니까 오솔록 세작을 간단하게 리뷰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오솔록에서 연락을 좀 받아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리뷰를 좀 솔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받아서 제가 솔직담백하게 세작 신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세작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오솔록에서 나와 있는 세작 티백이에요. 저에게 티백 제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티백 제품을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좀 크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5g씩 10개 들어있는 15g 제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5g씩 20개 들어있는 30g 제품입니다. 둘 다 티백이고요. 그리고 원료는 뒤에 적혀 있어요. 사실 좀 이따 제가 이쪽에 혹은 이쪽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블렌딩이 되어 있는 세작입니다. 오솔록에서 말하기는 찐차와 덕근차를 두 개를 섞었다라고 좀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원도 서광 차밭, 그리고 돌송이 차밭, 그리고 한남 차밭 세 곳에 찻잎을 썼다고 뒤에 적어 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스팅 노트, 이 차를 마셨을 때 어떤 향이 난다라는 부분은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이따 마셔보면서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브루잉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 제가 우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다원을 두고 있는 오솔록은 매년 정기적으로 혹은 매년 균일하게 상품을 생산을 하고 있죠. 다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는 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솔록에서 만드는 세작은 항상 만족을 하고 좀 마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실 프리테이스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맛이 나는지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는 미리 한번 점검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몇 개를 좀 뺏어 먹었고요. 지금 보면은 박스에 이렇게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장을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낱개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앞면에는 로고와 세작이라는 게 적혀 있지만 뒷면에는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세작, 제주 차밭의 어린 찻잎으로 만든 작설차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두었네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세작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볼 건데, 그 전에 세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녹차는 크게 보면 세작, 중작, 대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혹은 시즌성으로 판매되는 최상급 차와 중간 등급의 차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어린 잎을 사용하는 세작, 그리고 중간 잎을 사용하는 중작, 그리고 크고 좀 거친 잎들을 사용하는 대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음을 하게 되는 차는 어린 잎을 위주로 만든 세작을 한번 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얘기 아시나요?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을 거면 뒤에 적혀 있는 대로 만들어 먹어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솔록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대로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사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제 개인 차실이긴 한데, 메저를 좀 할 수 있는 계량 컵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작업실이라서, 제가 좀 오늘 리뷰를 할 때 정확하게 1mm 단위, 1도 단위, 2도 단위를 다 못 보여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뷰를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티백을 한번 찢어 볼게요. 티백을 찢고 이렇게 삼각 피라미드 형태 티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공도배를 사용을 할 거고요. 녹차를 마시거나 저 백차를 마시거나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도배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 제가 물은 아까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한번 끓여놨어요. 왜냐면 오설록에서 제공하는 온도는 70도인데 사실상 저희가 물포트로 끓였을 때는 95도에서 이제 보통 버튼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끓이자마자 사용을 하시게 되면 녹차가 갖고 있는 이제 페놀이나 카테킨이나 카페인 성분들이 많이 나오고 탄닌 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쓰고 떫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분들은 주로 열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끓여놓고 다시 한번 재차 끓이지 않은 상태로 제가 한 몇 분간 놔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온도가 적어도 한 5도 정도는 떨어지지 않았을까, 혹은 10도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는 70도를 명시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온도계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늠을 해서 좀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시하는 150ml라는 물을 좀 따라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계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그전 영상에서 제가 차를 잘 우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여린 잎을 사용하는 잎일수록 물을 찻잎 위에다가 바로 붓는 것보다는 공도배나 차도구의 벽면을 따라서 흘려보내는 식으로 우려주는 게 차에게 최대한 데미지를 적게 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방식대로 우선 티백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물을 이렇게 바로 위에서 붓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흘려서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우선 무게는 제가 0으로 맞춰놨고 지금 110이에요. 110, 120, 130, 140, 150. 자, 150이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은 1분 30초라고 했잖아요. 자, 1분 30초를 제가 재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자, 잔도 한번 데워주고. 사실 이 차실은 제가 차를 많이 보관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에는 다 잡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차들을 제가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관을 좀 해두면서 계월별로, 분기별로, 연별로 제가 테이스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주로 좀 발효차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녹차를 넣어서 테이스팅을 하는데 주로 발효차들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자사오나 다관 같은 이런 도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1분 30초 됐고요. 그러면 티백은 더 우러나지 말라고 빼두겠습니다. 빼두고, 자, 오늘 사실 시음할 세작입니다. 세작을 시음을 할 건데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뒤에 테이스팅 노트라고 해서 오설록에서 제공하는 이제 향이 있어요. 이 향들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이 차에 대해 저 개인적인 생각들은 어떤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향은 어느 녹차와 다르진 않고요. 아마 녹차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향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계란을 삶고 깠을 때 나는 혹시 향 아시나요? 계란을 삶자마자 그 계란 껍질을 까게 되면 나는 그런 향들이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되게 고소하기도 하고 좀 느끼한 향이기도 하지만 사실 녹차를 마시다 보면요, 차 처음에 우렸을 때 우리고 나서 바로 올라오는 그런 휘발성 향들을 맡아보면 그렇게 계란을 깠을 때 나는 향들이 나곤 합니다. 사실 이 차에서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계란의 느낌에서 조금 더 난향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좀 화사하고 풀에 대한 풀 냄새들이 좀 가득한 냄새들이 있고요. 우선 대부분 차 회사들이 이렇게 마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방법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 방법들은 대부분 차가 좀 거칠지 않게 일반인들도 쉽게 마실 수 있게끔 제공하는 방법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오설록에서 제공하는 이번 방법도 아마 아무나 따라 하셔도 좀 쉽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도
드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좀 방법들인 것 같아요. 조건들이 좀 물 온도도 좀 낮고 우리는 시간도 생각보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지만 제가 지금 딱 먹어봤을 때는 쓴맛과 떫은 맛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입안에 미세하게 남지만 사실 기분 좋게 흘러가는 정도 수준이고요. 이번 차 같은 경우는 찐차와 덕금차를 같이 썼다라고 이게 블렌딩을 했다라고 오슬록에서는 명시를 했는데, 정확하게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덕금차보다 찐차가 비율적으로는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입안에서 남는 이 난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미역줄기나 해조류에서 나는 그런 맛들이 있어요. 그걸 실질적으로 플레이버 휠에서는 마린 쪽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말을 하는데, 그 향들이 은은하게 느껴지긴 한데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김, 파래 이런 거 같은 것처럼 그런 향들이 조금은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일본의 녹차를 드셔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일본의 옥로나 교쿠로라고도 하죠. 뭐 센차 같은 경우를 먹어보면 쪄냈을 때 나는 특유의 그 풀 냄새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냄새가 조금은 나지만 그런 차들의 장점은 감칠맛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센차나 옥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뜨거운 물로 우리는 게 아니라 물 온도를 한 소급 낮춰서 우리는 방식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작도 마찬가지로 제공하는 대로 70도의 물을 150cc로 우렸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감칠맛과 우리나라 녹차의 그 고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시면 마실수록 녹차는 입안에 계속 이렇게 층층이 쌓이는 탄닌감이나 그런 좀 조이는 맛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닌은 주로 떫은 맛을 내거든요. 그리고 카페인 같은 성분들은 주로 쓴맛을 내죠. 근데 이런 성분들이 처음에는 딱 먹었을 때 모르다가 계속 연거푸 마시게 되면 입안에 층층층 이 맛들이 중복돼서 쌓이는 것처럼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오히려 밍밍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주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녹차들은 오히려 이런 맛들이 있어야 녹차답지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차도 조금은 입안에서 떫은 맛이나 쓴맛들이 좀 남는 편이에요. 근데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제가 사실 온도를 70도로 정확하게 수온계로 잰 게 아니라 우선 끓인 상태에서 일정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온도를 낮췄기 때문에 100% 70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포트를 끓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 온도를 이렇게 1도 단위나 5도 단위든 10도 단위든 맞추는 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매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온계를 갖고 계시거나 혹은 얼음을 가지고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얼음을 가지고 맞추는 경우를 제가 팁을 드릴게요. 물론 얼음이 어떠한 잡내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얼음이라고 판단을 했었을 때 그 얼음 한 개를 넣었을 경우 주로 물의 양에 따라서 5도 혹은 10도까지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물을 끓였으나 온도를 좀 낮추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얼음 한두 개를 넣어서 온도를 낮춰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녹차나 여린 잎을 사용한 백차 같은 경우는 물 온도가 낮을수록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여리여리한 맛과 그런 감칠맛이 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끓인 물을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얼음을 통해서 조금 온도를 낮춘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대략 제가 한 파 정도를 마셔봤어요. 확실히 녹차를 마시는 것 같아요. 녹차를 마시는 것 같고, 오솔록에서 적은 것처럼 견과류 향이나 난향 같은 경우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난향이 되게 난해한 부분일 거예요. 난향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화사한 풀의 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달콤한 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 온도나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크다 보니까 달콤한 맛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싶으시면 물 온도를 좀 많이 낮추시고 우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말고 좀 짧게 가져가시면 오히려 차의 단맛이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세작을 간단하게 좀 테이스팅을 해봤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상투법, 중투법, 하투법이라고 부르는 물과 차에 넣는 순서를 가지고 맛의 변화를 보는 방법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이 차를 사용을 하던 다른 녹차를 사용을 하던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지금 5월 말일까지인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띄워 드릴게요. 오설록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혹시 세작 2020 해차를 구매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이 이벤트도 꼭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티백이 현대인들,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편하게 차를 좀 드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손발이 차신 분들이나 좀 복통을 좀 쉽게 느끼시는 분들, 배가 좀 차신 분들은 녹차를 많이 드시는 거는 한의학적으로도 많이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음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제가 광주에 내려와서 처음 영상을 찍는 건데 좀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뒷배경도 좀 어수선하고 그렇지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 오솔록 2020 해차 많이 구매해서 우리나라 차밭 좀 부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원분들이 힘드시거든요. 조금이라도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